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북 동해안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에 민미경 캐스터입니다. 네, 출근길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고요. 울릉도 독도에서는 오후 한때 살짝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셔도 좋겠습니다. 구름만 많이 지날 뿐 아침에는 모두 영상권으로 출발하겠고요. 토요일에는 낮 기온이 12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서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포항 10도, 경주 6도, 낮 최고 기온은 경주와 울진 13도, 포항과 영덕 14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 독도는 대체로 흐리고 오후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모두 10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울릉도 12도, 독도 1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에서도 종일 흐리고 비 소식이 있습니다. 또 오늘과 내일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물결은 2m까지 일겠습니다. 비가 그쳐도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고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울릉도에선 요즘 대규모 항만시설과 공항을 바로 옆에 붙여서 짓고 있는데요. 부서 간의 협의로만 1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국토 주권 수호를 위해 민군 복합항으로 건설되는 울릉 사동항 방파제 공사 현장입니다. 전체 640m 가운데 400m는 쌓았지만 나머지 구간은 공사를 잠시 미루기로 했습니다. 내년 초 방파제에 바로 붙여서 짓는 울릉공항 활주로가 방파제 역할을 대신해줘 굳이 기존 설계대로 높고 튼튼한 방파제까지는 필요 없게 돼 그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방파제 높이는 절반으로 낮추고 축조 방식도 간소화할 수 있어 공사비를 100억 원가량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려면 서너 달 뒤 활주로 공사의 기본 설계가 나올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이를 감안해 예산 절감 방식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내년 2월 예정인 방파제 완공을 몇 달 늦추더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현재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공항건설기관인 부산지방항공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공기는 불과 한 몇 개월 정도 지연되는 정도의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검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항공청도 긍정적입니다. 해수부에서 공사를 할 때 이제 저희 공법 같은 게 필요하고 하면 자료 협조나 이런 거는 뭐 저희 해드려야죠. 공기 같은 것도 저희가 알려드려야지 이제 저희 공기에 맞춰가지고 뭐 뱅킹을 하시든지 절감을 하시든지 할 거 아닙니까? 행정하면 부서 이기주의나 예산 낭비가 먼저 떠오르는 요즘 울릉도의 사례가 국민들이 바라는 행정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 영일만항 항만배후단지에 4만 9천 제곱미터 규모의 냉동 물류 창고가 올해 건립됩니다. 주식회사 포항국제물류센터 냉동창고는 150억 원을 투자해 냉동창고 1동과 물류창고 2동을 오는 5월 착공해 올 연말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창고가 완공돼 농수산물 수출입과 우두 펠릿 수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8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연간 2만 TU의 신규 화물 유치가 기대됩니다. 경상북도가 포항시와 공동으로 동해안발전본부 포항 이전 업무를 맡을 실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습니다. 이전 실무팀은 도청 동해안발전 정책과장을 팀장으로 12명으로 운영되며 청사 신축과 이전, 홍보 등 업무 전반을 수행합니다. 동해안발전본부는 올 상반기 중에 포항 지역 이전 입지를 최종 확정하고 내년에 청사 신축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포항 죽도시장과 구룡포가 고속도로 개통으로 명성을 되찾듯이 영덕 강구항도 올 연말 완공 예정인 상주 영덕 간 고속도로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이대로 손님을 맞기에는 이미지를 망칠 정도여서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덕의 젖줄 50촌이 동해와 만나는 곳 강구항.
멀리서부터 이곳이 강구항임을 알 수 있는 조형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2009년 50억 원을 들인 범선 조형물 네온 등은 고장난 지 오래고 지금은 뜯어내지도 못하는 골칫거리입니다. 20년 전 영덕군이 야심차게 준비한 풍물거리, 80개가 넘었던 상가는 13곳으로 줄었습니다. 군수가 바뀌면서 영덕군의 지원과 관심이 끊겼기 때문인데 상인들은 이럴 거면 왜 풍물거리를 만들었느냐며 원망입니다. 여기 명물거리를 만들려고 조성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을 보호하는 입장이 아니고 등한시하다 보니까 강구항 관문격인 7번 국도 옆 하천 부지, 무허가 어선 작업장이 조성돼 있고 생활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영덕군이 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매입하지도 개발 허가도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에서 참 매입해가지고 개발을 하든지 개인이 개발하게끔 허가를 내주든지 양당간에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강구항 안쪽에는 해안을 매립해 대규모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50천 옆 강구항 입구부터 정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서사축이 완공되며 내륙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강구항을 찾을 것입니다. 이 관광객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않게 깨끗한 우리 강구항을 행정에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한국관광의 별로 지정된 대게거리의 명성에 걸맞는 미항 조성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동해지사는 올해 100억 원을 들여 동해 연안에 대규모 바다숲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바다숲 규모는 지난해 1.5배인 1,400여 헥타르로 지역별로 경북은 6곳에 634헥타르, 강원은 4곳에 771헥타르 규모입니다. 바다숲 조성 사업은 갯녹음에 의한 연안 바다의 사막화를 막기 위해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공어초에 해조류를 심어 투하하는 방법 외에도 종묘 이식 패널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그제 저녁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6,300여 마리를 잡아 어창에 숨긴 채 포항시 양포항으로 입항하던 통발어선 한 척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적발된 어선의 선주와 선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가 더 있는지와 유통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의 구제역 확산으로 경상 지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상북도는 충청도와 경계 지역의 차량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시군별로 가축시장과 도축장, 사료공장의 소독 횟수를 늘리고 축산 방역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구제역 바이러스 항체 형성이 낮은 경우 백신을 추가로 접종하고 양돈 농가의 가축 이상 증세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40대 주부가 괴한들에게 납치됐다가 돈을 빼앗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경찰은 용의자들의 얼굴이 담긴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공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북구의 한 현금 인출기로 마스크를 쓴 4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들어옵니다. CCTV를 의식한 듯 고개를 푹 숙이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합니다. 이 남성은 지난 14일 오후 5시쯤 포항시 남구 지곡동의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40대 주부를 납치하고 흉기로 위협해 돈을 뺏은 용의자입니다. 대형마트 주차장을 바라보는 CCTV가 한 대도 설치돼 있지 않아 경찰이 초동 수사에 애를 먹으면서 공개 수사로 전환한 겁니다. 발생 현장 주변 CCTV 및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하는 한편 피해자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은행 CCTV를 확보하여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키 175cm가량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40, 50대로 추정하고 사진이 담긴 수배 전단을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또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단서를 제공한 신고자에 대해선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형마트 측은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뒤늦게 땅 소유주와 CCTV 설치 방안을 논의해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주경찰서가 교통사고 구조 활동을 하다 숨진 희생자 26살 김모 양을 의사자로 선정해 줄 것을 경주시에 요청했습니다. 김 양은 지난 1월 8일 새벽 경주시 강동면 산업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목격한 뒤 구조 활동을 벌이다 54살 최모 씨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과속으로 달리다 김 양을 친 것으로 보고 최 씨를 구속하는 한편 김 양의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의사자 선정을 추진 중입니다. 농산물에 대한 미생물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생식 채소류 일부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지난해 농산물과 세척용수에 대한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생식 채소류에서 전체의 7.8%, 80여 건의 식중독균이 검출됐습니다. 농산물 세척용수의 경우는 모두 50개 시설에서 노로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조사했지만 모두 안전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최근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미취학 장기 결석 아동에 이어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한 조사도 이달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아버지의 폭행과 굶주림을 피해 맨발로 집을 나온 11살 박모 양을 비롯해 계모의 학대 끝에 숨진 신원영 군 사건 등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북 칠곡에서는 20대 부부가 2살에서 5살 사이의 자녀 4명을 수시로 때리고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애들은 사실 건강 상태는 좀 안 좋아 보입니다. 또래에 비해서 체격도 상당히 왜소하고 그다음에 많이 약해 보입니다. 미취학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로 학대 피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취학 전 연령의 영유아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17세 이하 피해 아동 중 28%가 6세 이하, 사망한 경우 또한 6세 이하가 65%에 달합니다. 결국 정부는 이달부터 영유아 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진료 기록이 전혀 없는 4세에서 6세 아동에 대한 양육 환경 조사를 벌여 소재가 확실하지 않거나 학대가 의심되면 경찰이 수사할 방침입니다. 근데 그것도 국가에서 다 하기로 약속하고 의무를 한 상황인데도 안 하는 거니까 그런 의료적 방임에 해당되는 거죠, 이미. 예. 그래서 그런 애들은 빨리 국가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영유아의 경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고 피해가 노출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학대 행위 발견과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다른 학교에서 조리된 음식을 받아서 급식을 하는 소규모 학교에 대한 위생 점검이 강화됩니다. 포항교육지원청은 지금까지는 조리실이 있는 학교에 대한 위생 점검에 치우쳤다고 판단하고 운반 급식 학교를 찾아 급식 차량의 위생 상태와 운반된 음식의 맛과 질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의 경우 흥해 서부와 죽전초등학교, 대보와 신광중학교 등 4개 학교가 인근 학교 조리실에서 만든 음식을 가져와 급식하고 있습니다.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영양사가 필요한 울진 지역 어린이집에 대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덕대는 영양사가 없는 100인 이하의 어린이 급식시설에 영양사를 파견해 영양과 위생지도 점검을 시행하고 어린이집 22곳에서 찾아가는 손씻기 교육을 진행합니다. 연이은 풍작과 소비 감소로 쌀은 우리 농업의 큰 고민거리가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가공용 쌀 소비는 꾸준히 늘고 있어 가공산업과 수출 확대가 활로로 적극 모색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진열대가 즉석밥 제품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냥 밥은 물론 햄과 김치, 카레, 국밥까지 다양한 메뉴를 갖추고 있습니다. 먹기도 간편하고 좀 보기에도 좀 깔끔해서 먹기 좀 되게 편한 것 같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하려는 추세와 맞물려 즉석밥과 간편식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때문에 쌀 소비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가공용 쌀 소비량은 늘고 있습니다.
가공산업이 쌀 소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도시락이나 떡, 술 등 쌀 가공식품의 저변을 확대하고 수출을 늘리는 것도 활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주와 안동 의성에서 미국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 올 들어 이미 50톤을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경북 지역 쌀 수출이 잇따를 예정입니다. 생산량이 많이 늘다 보니 쌀값이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가격도 경쟁할 만하고 품질 면에서는 우수하기 때문에 수출에 줄여갈 계획입니다. 가공산업과 수출 확대로 쌀농업의 활로를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주시는 제14차 세계유산 도시기구 총회 유치와 연계해 경주에 특화된 국제회의 개발 기본구상 용역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용역보고서에는 2017년 세계유산도시기구 총회와 연계해 세계문화유산 포럼과 세계관광박람회, 세계관광가이드협회 총회 등 다양한 국제행사를 시급히 유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경주는 화백 컨벤션센터와 세계문화 엑스포공원, 보문단지 등 풍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내년 총회 유치로 국제적인 컨벤션 도시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포항시는 효자 빗물 펌프장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임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효자 빗물 펌프장의 완공 시점이 내년 11월이지만 완공 전이라도 이르면 올 9월부터 일부 펌프장 시설을 가동해 홍수 등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국도비와 시비 등 모두 336억 원이 투입된 효자 빗물 펌프장은 분당 80톤 처리 능력의 펌프 3대와 4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펌프 1대를 갖출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 8시 20분쯤 경주시 황성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1톤 화물차에서 불이 나 적재함 부분을 태우고 꺼졌습니다. 경찰은 적재함에 실려있던 폐지 쪽에서 불이 시작되는 모습이 아파트 CCTV에 찍힌 점을 미뤄 방화의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포항 영일만 MJF 라이온스 클럽 등 포항 지역 라이온스 협회가 포항 운하 벽면에 대형 벽화를 그리기로 했습니다. 포항 라이온스 협회는 1,500만 원을 들여 송도교 아래 운하 벽면 100m에 포항을 상징하는 보경사와 영일대, KTX역 등을 담은 벽화를 다음 주 안에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벽화가 그려지면 포항 운하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산뜻한 이미지를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출근길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고요. 울릉도 독도에서는 오후 한때 살짝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셔도 좋겠습니다. 구름만 많이 지날 뿐 아침에는 모두 영상권으로 출발하겠고요. 토요일에는 낮 기온이 12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서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포항 10도, 경주 6도, 낮 최고 기온은 경주와 울진 13도, 포항과 영덕 14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 독도는 대체로 흐리고 오후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모두 10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울릉도 12도, 독도 1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에서도 종일 흐리고 비 소식이 있습니다. 또 오늘과 내일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물결은 2m까지 일겠습니다. 비가 그쳐도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고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